아직도 끝나지 않은 샌디의 여파로 정전과 교통 대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일상화된 차량 행렬이 주요 전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투표소가 한 곳으로 통합되거나 변경돼 투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비 말뚝회로 진범의 신원이 확보됐으나 일본 극우단체의 이 같은 행동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복구가 된 지역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복구에도 불구하고 샌디의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전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교통 대란으로 인한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샌디가 뉴욕과 뉴저지를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일주일, 복구의 손길이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와 대중교통 상황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PSENG 측은 정전 피해 지역의 78%가 복구됐지만 아직 49만여 가구와 비즈니스는 정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24시간 내에 10만 가구의 정전을 추가 복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어제까지 70만 가구와 업소의 정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롱아일랜드, 그레인렉 등 일부 지역도 정전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현재 대부분의 노선이 운행을 재개했지만 맨해튼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오늘 긴급 버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뉴저지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오는 7일까지 휴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일상화된 차량 행렬, 샌디가 남기고 간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주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지난 주말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름을 실은 유조선과 바지선들이 뉴욕의 항구들로 향했기 때문에 곧 기름 대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차를 타지 말아야 한다며 연료를 아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에너지부 발표를 인용 뉴욕주 주유소의 경우 27%만이 기름이 없어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에 67%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전력이 복구되고 지역 항구들이 문을 연 데다 송유관과 정유 터미널들도 다시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유소 홀짝제를 도입하면서 줄이 다소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을 닫은 주유소가 많으며 그나마 문을 열던 주유소들이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기름 넣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휘발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혼란을 우려한 당국은 영업을 하는 모든 주유소에 경찰 인력을 파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차량 한 대당 $20의 가솔린 구매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뉴욕주 첫 한인 정치인 배출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밀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마지막 경합주를 돌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전국 지지도에서 오바마가 롬니를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에서 한인 20여 명이 출사표를 던져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주 하원 40지구에 도전하는 민주당 랑킴 후보와 주 상원 16지구 공화당 제이디 겜 후보가 뉴욕주 첫 한인 정치인 배출을 앞두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팰리세이즈 파크시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종철 시의원과 레오니아에서 재선에 나선 민주당 박익성 의원, 우드클리프 레이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레이크 진배 의원이 있습니다. 또 리치필드 시의원에 출마하는 민주당 데니스 심 후보가 타민주 후보를 상대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에는 포트리의 잠방, 리버이츠 심규창, 글렌락 제임스 정 후보 등 모두 8명이 교육위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국에서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연방하원 45지구의 도전장을 던진 민주당 강석희 어바인 시장과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도 한인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고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투표소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의 경우 투표소가 한 곳으로 통합되거나 변경돼 투표하시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대선 투표율이 크게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투표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뉴욕주 선관위는 선거 등록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투표 마감 시간까지 25%를 넘지 못한다면 투표율을 하루 더 늘리는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일부 지역의 투표소가 변경되고 북부 많은 카운티의 전력 공급이 차단돼 전자투표 대신 종이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는 맨하튼 3곳, 브롱스 3곳, 퀸즈 28곳 등의 투표소를 변경했으나 한인 유권자가 다수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은 변경된 곳이 없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일부 타운은 투표소가 변경되거나 한 곳으로 통합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1투표소에서 9투표소는 펠팍 고등학교 한 곳으로 통합됐습니다. 또 레오니아는 1투표소에서 6투표소가 4투표소로, 파라무스 8, 9, 11투표소는 1투표소로 통합됐으며 클러스터 2, 4, 6투표소는 소방서로 통합됐습니다. 투표소는 각 타운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버겐 카운티 선관위로 전화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위안부 기린비 말뚝 테러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신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극우 단체의 이런 말뚝 테러 도발은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등에 업고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뉴저지 펠팍 기념비 말뚝 테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직접 위안부 기린비 옆에 말뚝을 가져다 놓은 20대 초반 남성 용의자의 여권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이종철 시의장은 어제 용의자는 지난 6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저지른 스즈키 노부유키가 이끄는 일본의 극우단체 유신정당 신풍의 행동대원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지시에 따라 말뚝 테러를 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용의자의 보다 정확한 신원이 확보되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현재 경찰이 미국에 입국한 용의자를 추적 중으로 일본으로의 출국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스즈키 노부유키를 비롯 극우단체 4명의 신원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트레이시 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민주당 후보는 이번 말뚝 테러를 혐오 범죄로 적용,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즈키 일행은 지난달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테러를 가했고 블로그를 통해서는 말뚝을 기념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경찰은 회사 대표와 전 직원 사이의 금전적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인 윌셔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로에 있는 고층 빌딩. 이 건물 4층에 위치한 한인 부동산 회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50, 60대 한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으며 피해자 역시 총격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We had a shooting that took place in the building behind me. What I can say to the public is right now we're right in the middle of the investigation. The public is safe. There is one suspect in custody, a male Asian. We did have one victim shot. He's been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It's a realty business. 어제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한인 남성은 52살의 김지태 씨며 피해자는 벤처 커머셜 리얼티 대표의 빅터 조 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 대표와 전 직원 사이의 관계로 최근 커미션을 놓고 분쟁이 계속됐으며
김 씨가 수차례 찾아와 받지 못한 돈을 요구하면서 심한 언쟁을 벌인 것을 보며 금전적 갈등을 범행 동기로 조사 중입니다. 당시 건물에 있던 목격자들은 체포된 가해자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의외로 침착하고 의연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When the elevator opened up on that fourth floor, that's when we saw the guy with his back to the wall, and they had him in handcuffs. He was pretty calm and collected, and just not saying anything, against the wall. 체포된 김 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100만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총격 사건은 어제 퇴근 시간대에 벌어져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새로운 풍경인데요. 지난해 일어난 대지진 이후 이웃에 대한 관심과 교류로 쉐어하우스가 등장해 인기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시내 한 주택. 마치 친척 모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남남이고 공통점은 모두 독신자라는 것.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에 각자 자기 방 임대료만을 내고 하숙집처럼 여럿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쉐어하우스. 독립성은 유지하되 식사 등은 같이 하면서 독신 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일상의 유대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연령층은 20, 30대가 많긴 하지만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이 집의 최고령 여성은 쉐어하우스에 살기 위해 멀리 홋카이도에서 일부러 이사 왔습니다. 年齢とか関係なくて遅く帰ってくるとやっぱりねかわいそうになる. 양호교사 출신이라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응급처치를 도맡아 인기가 높습니다. 특정한 취미, 예를 들면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독신자들을 위한 맞춤형 쉐어하우스도 등장했습니다. 주중엔 각자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주말이면 다 같이 등산을 하는 등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형태입니다. このシェアハウスに来なかったらここには来れなかったっていう意味だとすごいありがたい経験をさせてもらってます。 독신자가 늘고 있는 일본 사회. 지금까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독립성이 강조돼 왔다면 작년 대지진 이후 이웃에 대한 관심과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쉐어하우스 확산 현상을 놓고 일본인들이 유대감을 위해서 프라이버시 일부를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지구촌 리포트 이명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블루로 시행이 임시 중단돼 일요일에도 쇼핑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제 버겐 카운티 블루로 시행 임시 중단은 주말 동안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구나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뉴욕 일원에서 약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16세 박모군과 홍모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이 롱아일랜드 편의점 체인 데얼리 반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와 퀸즈 라커웨이 등지에서도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8명이 체포됐습니다. 버겐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지난 2일 코리안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트리에 설립하기로 한 기린비는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포트리에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인해 잠시 연기된 기린비 제막식은 시장과 의회의 승인 후 2주 정도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통 요청을 받은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CNN이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재개통할 때 이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도난 휴대전화가 다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